식품업체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업체의 위생관리와 먹거리 안전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식품을 제조해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또한 위생과 안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관리 기준 및 보관,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위생은 농축수산물을 식품원료 단계부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및 가공, 유통, 수입, 판매, 조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행되고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식품을 다루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그리고 식품을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첫째, 식품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함유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 특성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능적으로 양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생적인 취급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대표적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로는 반찬가게, 건강원, 떡집, 방앗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는 직접 또는 인터넷 등으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유통업체나 집단급식소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인터넷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보냉력이 있는 포장박스와 보냉재를 사용하여 식품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대상 식품은 첫 번째로는 식품 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며 두 번째로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 제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특수용도 식품, 식초, 전분, 알 가공품, 치즈류를 제외한 유가공품은 제외되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와 종업원은 어떤 점을 준수해야 할까요? 첫째, 제조 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조 가공한 빵류, 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 가공 당일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 판매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우선시되어야겠죠? 식품 취급 종사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감염성 질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유효기간과 검사기간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2024년 3월 10일에 최초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면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또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인 종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의 검사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9일 사이에 실시하면 되고 만약 사고 등으로 유예 적용을 받는다면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2024년 5월 9일이 됩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무턱대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을 하려는 자, 즉 신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는 모두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 교육의 경우 6시간, 기존 교육의 경우 3시간이며 교육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교육 일정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중 추출 가공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중 압착 식용유 가공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식용유지 고추 가공업협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중 떡류 가공업자는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그 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산 양념 깻잎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해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깻잎은 중국에서 반입됐으며 이후 세척 탈염 과정이 미흡하게 처리되면서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시가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비닐, 플라스틱 등이 혼입되거나 벌레, 머리카락 등의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 관리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안전한 제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종업원은 외부에서 착용하는 신발이나 옷으로부터 조리식품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복과 위생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위생복은 소매를 완전히 내리며 상의 지퍼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위생모는 머리 전체를 감싸도록 하며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에서 무릎까지 가릴 수 있게 앞치마를 착용한 뒤 끈을 묶어줍니다. 호흡기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장갑은 손목 주위 작업복 소매를 덮어 착용하고요. 또한 작업장은 청결을 중요시하는 곳이므로 작업자가 흡연, 침 뱉기, 껌 씹기, 재채기, 기침 등 오염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합니다. 식품 조리 시엔 휴대폰을 다루지 않으며 즉석 조리 식품이나 샐러드를 다룰 때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필수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번엔 작업장 등의 시설 및 제조 환경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내 배수구 덮개는 덮어져 있어야 하고요. 제조시설에 그리스나 기름 등이 누적되어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종사자의 손이 식중독균 전파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손 세정대를 설치합니다.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도 중요합니다. 후드는 거름망 혹은 필터를 설치하고 세척제나 약품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주 1에서 2회 정도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또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작업장은 쥐,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나 출입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합니다. 포충 등 시설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포획식 포충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해야 합니다.
포획이 잘 되는 높이와 모니터링 가능한 높이를 고려해 작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하고 개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제조사의 설비 적정 면적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성 해충을 포획하는 트랩 설치 시 작업장 내부 벽면에 설치하고 포획 장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활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화랑국 나방 등 포획을 위하여 포충 등 2회 호르몬 패치 트랩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치류를 포획하는 트랩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 및 건물 외부에 설치해줍니다. 천장 및 조명 장치가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이물, 먼지, 응결수 등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벽과 채광시설인 창문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하여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의 응결수, 성해를 없애는 등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지 않고 문 외관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적대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지하수와 관련된 법령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등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현명할까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의뢰일자와 시험업체명, 연락처와 검체량, 운반은 어떻게 했는지, 수령 방법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두면 관리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기계, 기구류 및 작업도구도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척 소독이 완료된 기계, 기구류 및 작업도구 등은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칼과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세척하는 세척도구도 각자 용도에 따라 세척 및 소독 방법이 다릅니다. 장소별 세척 소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장 바닥의 경우 빗자루로 쓰레기 제거 후 세척제를 뿌린 뒤 대걸레나 솔로 바닥 구석구석 문질러줍니다. 호스로 물을 끼얹어 세척액을 제거하고 스크래퍼로 바닥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배수구는 배수로 덮개를 걷어낸 뒤 덮개를 깨끗이 세척하고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호스의 분사력을 이용해 배수로 내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소를 이용해 닦은 후 물로 씻어냅니다.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을 꺼내 이물을 제거하고 거름망과 뚜껑 내부를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헹굽니다. 마지막으로 거름망 소독 후 배수로 덮개를 덮습니다. 배기 후드는 청소 전 후드 아래의 기계 기구류를 비닐로 덮은 다음 후드 내 거름망을 떼어냅니다. 거름망을 세척제에 불린 후 세척과 동시에 헹궈줍니다. 수세미에 식기세척제를 묻혀 후드 내 외부를 닦고 세척제를 잘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시킵니다. 유리창 및 창틀은 세척제를 적신 수세미로 닦아준 후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그대로 건조합니다. 여분의 물기나 얼룩을 제거할 때에는 청소용 마른 수건을 사용합니다. 천장은 전기암을 차단하고 기계나 작업도구를 비닐로 덮은 후 먼지 및 이물을 제거합니다. 청소용 수건을 세척제에 적셔서 닦고 깨끗한 물에 빨아 다시 한번 닦은 후 건조시킵니다. 세면대는 배수구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후 세척제로 수도꼭지를 포함해 표면을 세척하고 헹구어줍니다. 세면대 주위 표면도 세척해줍니다. 쓰레기통은 내용물을 비우고 쓰레기통 및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합니다. 흐르는 물로 헹군 뒤에 뒤집어 건조시켜줍니다. 종사자는 세척, 살균, 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척, 살균, 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척제, 살균 소독제는 사용 전에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규, 일명 닭풀은 잎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꽃과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었고, B업체는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한 동결건조 분말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업체 모두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되었으며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기에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의 식품원료 목록에서 확인 후 구매하기를 권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는 식품 공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식품 첨가물은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가능한 양 등을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 원료 및 식품 첨가물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법령자료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 공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조도구나 식품과 식자재 등도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한 곳에서의 보관이 필수인데요. 지금부터 안전한 식품 보관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보관 온도와 보관 방법을 준수합니다. 또한 식품과 제조도구 및 세척 소독제는 서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보관실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다른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보관된 식자재가 해충과 쥐 등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관 시 소비기한이 잘 보이도록 진열하고 입고된 순서대로 선입선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 식재료는 전처리가 완료된 식품과 가공식품 등은 상단에, 원재료는 하단에 구분 보관하여 교차 오염 방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냉장 냉동고 내부는 항상 정리정돈하고 외포장 박스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거하는 등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공기계 및 기구의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관리 항목으로는 스팀 보일러, 식용유지 착유기, 고춧가루 등 분쇄기, 추출기, 압축 공기, 기계 기구의 윤활제 등이 있는데요. 모두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해 제품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 증기보일러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세부관리 순서는 주 2에서 3회 침전물 제거 및 교환을 통해 기존 물 배출 후 새로운 물로 보충해주고 스팀 유도관 잔류수를 배출해줍니다. 그 다음 보일러 주변, 스팀 유도관, 시루 등 기구 세척 후 건조 및 위생 보관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작업 전과 후에 1일 위생점검표를 작성해 꼼꼼히 확인 및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식용유지 착유기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작업 전과 후 청소를 통해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벽과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해 청소하기 쉽게 설치해야 합니다. 한 대의 착유기를 사용할 경우 충분히 세척한 다음 다른 유지를 착유합니다. 이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업 전후 1일 위생점검표를 작성한 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다른 유지와 혼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집 용기를 세척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열 시 발생되는 연물을 강제 배기하고 간접 가열 방식 등 제조 공정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고춧가루 등 분쇄기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고추씨가 함유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것이 첨가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꼭지 및 병든 고추는 제거해주고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의 첨가를 금지하고 곰팡이 발생 방지를 위해 식염 사용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청소를 하고 분쇄기 주변 청결을 유지하며 벽과 충분히 간격을 두고 설치해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합니다. 금속성 이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쇄기 배출부에 자성을 띠는 자석봉 등을 설치하여 금속성 이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며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추출기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세척 또는 살균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추출기의 경우에도 벽과의 충분한 거리에 설치하고 윤활유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해줍니다. 자가 품질 검사와 작업장, 식품 취급 시설, 급수 시설 등 기준 규격에 적합한 시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출기의 경우에는 끓는 물에 2에서 3회 세척 후 사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일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압축공기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압축공기 청결은 필수적이므로 매일 압축공기 분사기계 세척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압축공기 여과 필터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를 파악합니다. 또한 압축공기를 식품에 분사하는 경우 관리 기준을 확인해주고요. 이를 위생점검표를 작성하여 꼼꼼한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줍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했다면 그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즉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기준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자가 품질 검사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제품들은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은 식품 등의 자가 품질 검사 항목 지정의 별표 1, 식품 유형별 검사 항목 축산물의 자가 품질 검사 규정의 별표 1,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해당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기한이 하루에 불과한 떡을 수개월씩 냉동보관하다 납품한 프랜차이즈 떡집 본점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냉동보관한 떡을 꺼내 찌는 순간부터 소비기한 하루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송편 3종을 제조일자나 소비기한을 표시해놓지 않고 냉동보관하다 가맹점에 납품 판매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폐기하기 위하여 보관 중일 경우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다른 제품과 구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 목적은 소비자 혼란 방지, 식품 폐기 감소,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국제기준 조화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게 하는 것인데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식품 유형별로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품질 유지 기한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연, 월, 일까지라고 표시하고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땡땡년까지, 제조일로부터 땡땡월까지, 제조일로부터 땡땡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주 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할까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 운반, 진열, 보관, 판매, 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하며 2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단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식혜를 제조하고 고의로 소비기한 제조일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아파트 알뜰 시장에서 판매한 A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마치 집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껏 소량만 만든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 주변 약 40여 명의 아파트 알뜰 시장에서 무표시 상태로 판매했습니다. 이 사례는 표시 대상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사례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했고 법 제28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표시 대상 식품 표시, 광고 관리에 따르면 제품명,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및 소재지, 식품 유형에 따라 제조 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 포장 재질, 보관 방법, 주의사항 등이 틀리거나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용기 포장 재질,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자가 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가 필요한 재료는 가금류에 해당하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호두, 잣,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굴, 전복, 홍합 같은 조개류,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복숭아, 토마토,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아황산류 등인데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할 때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기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건강원의 창고를 불시 점검해 보니 술과 꿀을 담은 병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수십 개 병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말벌과 말벌집입니다. 이를 말벌 한 마리 한 마리를 일일이 잡아 정성껏 담갔다며 신경통, 당뇨병, 심장병 등을 치료하는 회춘의 묘약이라고 선전해 신경통과 관절염 환자들에게 220여 병을 판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전문정보 탭의 식의약 허위 과대 광고에서 적발 사례 메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도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월별로 확인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6에서 8월이 가장 많지만 온도가 낮은 겨울철도 식중독 발생 건수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외에도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원인균별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품취급업소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생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식중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절별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함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을 살펴보면 봄, 가을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있고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그리고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가금류, 육류 등 그 가공품, 특히 분쇄육일수록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상온에 방치하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포자가 균으로 자라게 되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기온일 때 생채소 육류에 있던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게 되면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주로 생닭을 세척이나 손질할 때 생닭에 묻어있던 균이 식재료 및 조리도구로 옮겨가서 세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살모넬라는 달걀, 육류, 가금류 등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세척 손질할 때 물 등이 튀어 식재료 조리기구 등으로 세균이 옮겨가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 특히 오염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굴, 조개, 생선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유발하며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에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인균별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활발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제조 후 실온에 방치 시 식는 과정에서 휴면하고 있던 균이 활성화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즉, 열을 가해도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휴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조 후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제조한 후 섭취하도록 하고 제조된 음식은 바로 식혀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큰 국통 등에 대량 보관할 경우에는 공기가 없어 포자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서 보관하고 상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5도씨 이하 또는 고온 60도씨 이상에 저장합니다. 여름철 대표 식중독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은 세척 소독한 후에 사용하고 생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익히고 볶고 삶아 제공합니다. 또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제조하거나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균이 사멸하도록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먹도록 하고 생고기 등 날 음식과 제조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조 및 식사 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주요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주로 생닭 세척 손질 시 생닭에 묻어있던 균이 식재료 및 제조도구로 옮겨가서 세척, 소독, 가열 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세균이 증식되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생닭 취급 시에는 교차 오염에 주의하면서 물이 주변 시설 환경에 튀지 않도록 세척하고 생닭을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별로 제조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여름철 유행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교차 오염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달걀을 사용해 대량 제조하는 경우 제조 후 밀폐 용기에 소분해 냉장 보관하고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취급 시에는 중심 온도 75도씨 1분 이상 가열하여 충분히 익혀야 하고 가급적 제조가 끝난 식품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합니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야 하며 제조도구를 세척 소독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과는 반대로 겨울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위생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라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력이 높아지면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감염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시하고 물은 끓여 마시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패류는 날것으로 먹는 것을 가급적 삼가하고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조도구는 끓이거나 염소로 소독하고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주변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배설물이나 토사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배설물이나 토사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품 위생 위반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위생 관리는 단지 법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손님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이 식품 위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